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현대시 네 번째 제시문입니다. 이육사 시인의 꽃, 문정희 시인의 한계령을 위한 연가. 자, 이 두 편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 번째 제시문, 현대시 세 번째 제시문 과제학습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가와 보기의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 자, 시적 화자의 어떤 상황,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와 태도에 대해서 서술하라는 거예요. 자, 가는 뭐였냐면 백석 시인의 두보나 이백가치였습니다. 자,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은 명절인데 고향을 떠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쓸쓸함,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어떤 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에 두보나 이백같이 나오는데, 그러면 두보의 시 중에 그런 고향을 떠나 있는, 그래서 쓸쓸함을 느끼는 그런 시가 있는지, 자, 귀안이라고 하는 두보의 시입니다. 돌아가는 기러기지요. 봄은 왔는데 말리 밖에 있는 나그네. 난리가 그쳐 돌아갈 해 언제일까? 자, 어디로 돌아가고 어디로부터 말리 떨어져 있느냐 하면, 그렇죠, 고향으로부터 말리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리 때문에 이 돌아갈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강가 성의 기러기가 애간장을 끌라니 높이 높이 북쪽으로 날아가네. 자, 이 기러기가 나오는데, 이 기러기는 북쪽으로 날아간다는 얘기는 기러기는 자기 고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기러기는 고향으로 잘 가는데 화자는 고향으로 가지 못하니까 애간장이 타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따라서 화자가 처한 상황, 고향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은 가하고 비슷합니다. 화자의 정서와 태도, 특히 이제 태도면에 주목을 해본다면 이 화자는 굉장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에는 고향을 떠나 있어 쓸쓸하다 이런 정도지 고향으로 가고 싶다, 애 끓는다, 그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어떤 시였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의 무덤과 보기의 물소리의 시적 의미를 서술하라는 건데,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서술하라는 거예요. 자, 나의 무덤은 어떤 거였냐면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덤 하면 소멸이죠, 소멸. 그런데 이제 이 시에서 무덤은 내적 갈등을 좀 없애주는 그런, 그러니까 무덤이 이제 부재라기보다는 오히려 깨달음을 만들어주는 탄생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무덤하면 좀 소멸과 관련되는데, 이 시에서는 뭔가 존재, 탄생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의 전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 물소리의 시적 의미를 한번 서술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야산 독서당이라고 하는 최치원, 신라 때 어떤 시인이죠. 이 굉장히 또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뛰어났는데, 신라의 어떤 그 신분 제도 때문에 높은 빚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가야산에 언감해서 살 때 어떤 쓴 시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를 울리니, 주체가 뭡니까? 뭐가? 예, 물소리입니다. 물소리가 그냥 우당탕 쾅쾅 하면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에 사는 말소리도 분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물소리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소리는 일단 부정적이죠. 대화를 방해하는 그런 어떤 그 부정적으로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늘 시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세라 일부러 흐르는 물소리로 온 산을 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물소리라고 하는 거는 속세에 시비하는 소리, 너는 신분이 어떻고 네가 옳고 네가 그러고 하는 이런 옳고 그러고 막 다투는 이런 소리를 아예 차단해 버린다는 거죠, 물소리로. 그래서 이 처음에 여기에 있는 어떤 그 앞쪽에 있는 물소리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오히려 속세에 다투는 사람들이 다투는 이런 소리를 물소리로 차단해버리는 즉 대화를 방해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에서 속세에 시비하는 소리를 차단하는 이런 긍정적인 쪽으로 시적 의미가 바뀌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264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64 시인의 시는 100%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광복전에 돌아가시죠.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입니다. 자, 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땅이죠. 이 땅인데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은가? 이런 땅인데도 꽃은 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겉으로 볼 때는 자연현상을 노래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시라고 하는 거는 거의 자연현상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어떤 삶인데 여기 보면 자, 이 척박한 땅인데도 꽃이 피듯이 나도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거죠. 자, 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어떤 그 부정적인 현실이죠. 이 부정적인 척박한 땅에서도 꽃이 피듯이 나도 자, 이 화자도 노력을 하겠다. 이 부정적 현실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이 어떤 그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동방이라고 하는 이 동방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니까 이 삶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264 시인의 시에 보면 우리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민족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이 굉장히 암울한데 노력하면 그 암울한 현실이 극복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인식 하에서 시가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똑같은 구조로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입니다. 눈이 있습니다. 그 어떤 암울한 상황에서도 꽃맹아리가 옴작거린다는 거죠. 자, 이 툰드라도 찬 새벽도 그 다음에 눈이 옵니다. 똑같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거나 똑같습니다. 부정적 현실은 똑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꽃맹아리가 움직거립니다. 자, 그리고 제비떼가 지금 날아온 건 아니고 날아오길 기다린다는 거죠. 제비떼가 날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거는 그러면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봄. 꽃맹아리가 지금 옴작거리고 있으니까 꽃이 피고 제비떼가 아주 까맣게 날아온다는 거죠. 봄이 온다는 거죠. 이거는 미래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현재는 뭐 비도 오지 않는 땅이고 툰드라의 찬 새벽에 눈이 쌓여 있는 이런 어떤 그 부정적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는 이렇지만은 미래에 봄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한바다 복판 용수숨 치는 곳 바람결을 따라 타오르는 꽃성입니다. 꽃이 만발한 성, 미래에 바다 복판 꽃이 가득 핀 이 성에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물이더라. 자, 꽃성에 회상의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회상의 물이. 그럼 뭘 회상하느냐? 이거는 긍정적인 거, 어떤 그 밝은 미래입니다. 자, 그러면 뭘 회상하느냐 하면, 그때 힘들었지 하는 이걸 이제 회상하는 거죠. 이 무리들에게 오늘 내 여기서, 자, 오늘 내가 너를 불러본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를 불러보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그 시적 상황이 지금 현재 굉장히 암울한 264 시인이니까 일제강점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암울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미래 틀림없이 밝은 미래가 올 거다. 그날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자, 문을 보면
자, 오히려 마침내 기역과 니은. 자, 기역은 오히려 앞뒤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그렇죠? 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인데도 빨갛게 꽃이 핀다 했으니까 대비도 되고 뭐 색채 이미지도 됩니다. 1번 가능합니다. 그다음 마침내 결론이죠. 어떤 완료와도 관련되어 있고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라고 해서 뭐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반드시 제비때가 까맣게 날아오고 꽃이 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 당위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2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물었는데 이제 가와 관련된 것만 보겠습니다. 가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점수를 부각하고 있다. 영탄, 뭐 힘없는 날이요, 뭐 약속이요, 이런 것들이 영탄법이라는 거죠. 이거는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가상의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말을 건네는 어머니 뭐 그 먼 나라를 아십니까 하는 이런 건데 여기서는 아니죠. 그 다음 미완에 완결되지 않은 문장 종결 방식 뭐 다 완결됐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자, 가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 뭐 태도는 노력한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 이런 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안 되죠. 이거는 이제 나에 대한 거니까 나 작품을 보고 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 나는 한계령을 위한 연가. 연가는 사랑노래죠. 사랑노래입니다. 한계령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백두대간을 넘어가는 고개가 뭐 미시령, 한계령, 대관령 이런 거 있죠. 한계령 그 지명입니다. 한계령 고개입니다. 한계령을 위한 사랑노래입니다. 문정희 시인의 어떤 것인데 자, 한번 보면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자, 한계령이라고 하는 고개가 이렇게 있는데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 고개를 넘습니다. 한계령 그 넘는 그것도 힘든데 여기다가 폭설이 옵니다. 폭설. 눈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만에 뭐 풍요를 여러분들 눈이 오면 뭐 풍년이 든다는 거죠. 뭐 그런 의미도 되고 오히려 이 어떤 화자는 이 폭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즉 기꺼이 묶였으면 기꺼이 기쁜 마음이 오히려 폭설 내리는 게 다행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눈부신 고립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립. 자, 이 폭설이 내리면 자동차도 못 가고 사람도 못 가고 고립인데 이 고립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눈부신 고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눈부신 고립이니까 뭐 이렇게 수식하는데 모순은 일어나니까 일단 역설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고립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한계령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고립되면 둘만 있을 수 있는 시간이죠. 운명적 사랑이라는 거죠. 운명적 사랑. 자, 이게 왜 이제 긍정적이냐 하면 둘만의 운명적인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었고 어두워지면 무섭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헬리콥터가 사람을 구원하러 왔을 때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 않겠다. 자, 구원받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냥 계속 고립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기쁜 마음으로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둘 바를 모르리. 자,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운명적 사랑이고 이것을 축복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의 어떤 시적 상황은 가정이죠, 가정. 한계령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곳에서 눈이 내리면 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둘만이 고립된다. 얼마나 행복할까.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노래죠. 자, 눈부신 고립은 역설이고 요거 한번 보면 한계령의 한계입니다. 자, 요 한계령, 한계, 음은 같지만은 뜻이 다르죠. 이와 같이 동음 이에 의한 이런 게 일종의 언어 유희에 해당됩니다. 이런 표현상 특징도 보입니다. 자, 요거와 관련된 문제 역시 보겠습니다.
자, 기꺼이 이었고 결코와 관련해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 말이죠. 자발적인 태도입니다. 화자의 인식, 뭐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이런 화자의 인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었고 시간의 경고와 관련됩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고, 결코, 자, 결코는 그 후회하지 않는다까지는 되는데, 뭐 타인을 도의적 잣대로 판단하고 이거는 뭐 터무니없는 얘기죠. 두 번째 문제 계속 보면, 아까 이제 1번 요번에 맞았는데, 나의 영탄적 표현이 있는가를 보면, 오, 눈부신 고립, 오, 이런 어떤 그 감탄사 있으면 영탄적 표현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역시 가상의 청자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 안 되고, 미완의 문장 종결 방식은 가능합니다. 자, 요 문장 종결이 아직 안 끝났죠. 미완의 문장 종결 방식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는 안 되고, 나는 시대 상황을 상징하는 시어를 통해, 자, 그러면 가는 시대 상황과 관련이 없어야 되고, 나는 시대 상황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보면 개인의 문제죠. 가에 뭐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이 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게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과 관련이지. 이거는 자, 이 부분이 약간 그래 볼 여지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뭐 그냥 개인적인 사랑 노래 이렇게 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답 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시 네 번째 제시문 과제학습 제시합니다. 자, 가는 이육사 시인의 꽃과 요 보기는 최두석 시인의 성애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꽃, 성애꽃 같은 꽃인데 요 두 편을 가지고 적절한 것 고르는 요 항목을 15개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절한 것만 고르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왜 적절하지 않은지도 생각해 보면서 과제 학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계령을 위한 연가 사랑 노래였는데, 이 나는 사랑의 간절함을 노래하십니다. 이와 같이 사랑을 형상화한 시 한 편을 찾아서 작가 제목 가장 인상적인 표현을 보기와 같이 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복효근 시인의 우산이 좁아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작가 쓰고 제목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인상적인 표현, 뭐 시 전문을 써도 되고, 뭐 아니면 가장 인상적인 표현 한두 줄 써도 되고. 그래서 요거는 첨부 파일로 작성하지 말고 내용란에 직접 작성하기 바랍니다. 자, 사랑 노래,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어떤 시, 사랑 노래, 사랑을 형상화한 시가 있으면 작가 제목, 그 인상적인 표현을 내용란에 직접 작성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